사이다 무비튼. 아내가 나 몰래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 내 인감을 가지고 장인의 사업자금을 위해 보증을 선 것이다. 이 일은 어떤 업자로부터 날아온 처음 보는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전에 우리 아빠 보증 좀 서달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했었잖아 라고 했다. 내가? 장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증조할머니께 물려받은 회사였고 예전에는 꽤 잘 나갔지만 지금은 적자가 계속되어 점점 사업 규모가 작아지고 있었다. 증조할머니는 경영에 소질이 꽤 있었지만 장인은 그렇지 않았다. 문외 아닌 내가 봐도 무능력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다. 누가 봐도 믿지는 장사인데 보증을 서주다간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게 뻔해서 거절했었다. 그런데 내게는 비밀로 하고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선 것이다. 서류 안에 계약서 사본이 있었지만 이건 100% 내 필적이 아니었다. 나는 곧바로 처갓댁에 쳐들어갔다. 내 허락도 없이 필적을 위조해 보증을 서게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았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하니 넌 부모를 경찰에 신고할 작정이냐? 처음부터 네가 순순히 서겠다고 했으면 됐잖아!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침몰하는 배에 돈을 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그런 나는 장인에게 있어 완전히 죽일 놈이었다. 거기다 아내는 옆에서 장인 편을 들며 그래 가족이니 돕는 게 당연한 건데 당신이 싫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말했다. 뻔히 안 될 걸 아는데 보증을 서는 미친놈이 어딨냐? 자꾸 이런 식이면 진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자 아내는 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장인은 역정을 내며 장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능력도 없는 걸 사위로 받아줬더니! 라며 나를 욕했다. 아니 나 참 서류를 위조했으니 진짜 범죄자 맞잖아. 아내는 나 때문이라고 울고 장인은 역정을 내며 미안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이젠 누구의 잘못인지 나조차도 혼란스러워졌고 도저히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날은 집에 돌아갔다. 살면서 변호사를 만난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찌하면 좋을지 너무 난감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면 더욱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은 불보듯 뻔했다. 결국 친구 몇 명에게 대강 사정을 얘기해서 믿을 만한 녀석과 이야기한 끝에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변호사와 상담해본 결과 생각보다 도장의 힘이 강력하다는 점과 장인과 아내는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변호사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되었다. 나와 아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단독주택을 세울 목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선불로 받아 계약금을 저축해뒀었다. 그 돈도 장인의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써버린 것이다. 계속해서 내 뒤통수를 치는 아내를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저금해 둔 돈도 바닥나서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내가 도망가 있는 처가에 가서 계약금에 대해 말했다. 그깟 돈 경기 좀 풀리고 실적도 오르면 바로 갚을 수 있네. 장인은 정색하며 말했다. 아내는 또 아내대로 당신한테 말했으면 분명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 당연하지. 불경기에 월급이 깎이더라도 계약금만은 지켜내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일로 물거품이 돼버리다니. 이젠 나도 이판사판 막 나가고 싶었지만 재판에 불리해질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 일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나와 아내는 합이 잘 맞는 평범한 부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의 이혼도 생각해야만 했다. 현재 장인의 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보증도 결국 내 몫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빚은 모두 내가 갚아야 한다고 말도 해봤지만 아빠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라며 아내는 전혀 위기의식이 없었다.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지금까지 회사 규모를 축소시켜온 장인이 매출을 올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했다. 우리 세 사람이 싸우고 있는 사이 사건을 조사했던 변호사가 신통하게도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아왔다. 나는 보증인 서류를 분명 아내가 썼을 거라 생각했는데 필적 감정을 해보니 내 것도 아내 것도 아닌 제3자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계약자라는 장인이 기입했기 때문에 그 외에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다. 알고 보니 장인이 본인 회사의 사원을 협박해서 쓰게 한 것이었다. 해프기로 유명한 그 사원은 장인의 회사로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왔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면 사위인 척 함께 은행에 가자고 협박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인 척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은 거라고. 우리 세 사람이 그 일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서 들었는지 겁먹은 사원이 회사에 출입하던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백했다고 한다. 그 사원은 제발 부탁이니 이번 일과 회사에 빚이 있다는 사실은 아내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라며 울면서 매달렸다. 하지만 그런 게 변호사에게 통할 리 없었다. 사원이 나인 척 빌린 돈은 일반인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이걸로 증거는 모두 모였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100% 모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했다. 당연히 사원, 장인, 아내는 나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고소를 당할 수 있었다. 그 후 변호사는 아내와 장인을 만나 모두 이야기했다. 장인은 곧바로 집과 회사를 처분해 전액 상환할 테니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나 역시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돈을 받는 쪽이 더 깔끔하고 좋았기 때문에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뭐 어차피 장인 회사는 회생불능 상태였으니까.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놀랍게도 아내는 당연한 듯이 부부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겠냐? 라고 하니 아내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이 말도 안 돼. 농담이지? 왜? 우리 헤어지는 거야? 라고 말했다. 이제 나는 아내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믿음이 없는 결혼 생활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서럽게 울었지만 조금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겉보다 이 사달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우리가 부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 더 의문이었다. 하긴 아내는 내가 장인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도 우리 둘이 힘을 합쳐보자. 분명 잘 될 거야. 같은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 지금까진 몰랐지만 이번 일을 겪고서 아내가 머릿속 나사가 빠진 생각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다시 한번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자 도대체 왜?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하는데? 라며 정말 궁금하다는 듯 말했다. 장인의 일만 해도 너무 힘든데 아내의 일까지 서로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변호사에게 의뢰해 아내와의 이혼을 도와달라고 했다. 처가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아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한 건지 몸소 느끼게끔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엄청난 속도로 이혼할 수 있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나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런 여자를 계속 아내로 두면 언제 또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이혼 후에도 아내는 내 집에 쳐들어왔고 무서운 나머지 바로 이사했다. 유능한 변호사 덕분에 보증 사건도 무사히 해결했고 아내가 멋대로 장인에게 빌려준 돈도 전액 돌려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 아내는 처가에 살면서 뒤늦게서야 괜히 아빠를 도와줘서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고 장인만 보면 매일 짜증을 낸다고 한다. 아내는 나와 계속 전화가 안 된다며 내 친구에게 말한 모양이었다. 당연하지. 차단했으니까. 친구가 소개해준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실제로 장인의 회사는 부도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고 진짜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막대한 빚을 떠안고 나락 인생을 사는 처지가 됐을 거다. 이제 더 이상 아내와 처가 식구와는 만날 생각이 없다. 내가 그딴 가족 2번 다시 받아주나 봐라.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